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좀 전에 우리 정계한 평론가가 광고를 하면서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왜 맨날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랬는데 저도 맨날 방송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을 주시면 박수를 따라할 텐데 반박자 늦게. 네, 우리 또 그런 박수는 칠 수 없다 주장하시는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김종욱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말 법정에 다니면서 열일하고 있는 김대호 이분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대호입니다. 근데 김대호 기자님, 네.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제 원고가 있어요. 물론 뭐 원고 내용이 아주 상세하지는 않은데 주제만 혹은 질문할 것만 적어놓는데 여기에 패널 소개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김대호 이분뉴스 대표 기자. 뭡니까 대표 기자가? 저는 그냥 기자면 기자지. 또 대표 기자는 뭡니까? 두 분이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신 겁니까? 야, 내가 대표야. 기자도 많지도 않아 여기는. 두 분이서. 둘이서 지금 경쟁 관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취재 잘하는 기자가 대표 기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작가는 일단 김대호 편이네요. 아, 예. 자, 김대호 대표 기자님하고 방송하면서 오늘 또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왜 노영이 좀 늦게 시작하더니 말이 많아 이러는데 금요일이라서 차가 많아요. 너무 차가 막혔어요. 제가 다른 때 금요일은 안 그러더니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해도 이 주제가 뜨거웠습니다. 이진관 형사 33부 부장판사의 감치 재판에 대해서 정말 초유의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실제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구치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뭐 세부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치 재판이 결정이 감치 15일로 났는데 이게 또 아까 방송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대단한 사람들이 풀려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정말 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 지난 대통령의 그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옹호하더니 자기도 이제 대통령이 됐는지 자기 의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향한 비방이 정말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치욕을 안겨주는 이런 행위가 벌어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부를 합니다. 고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금 장소 유치한다, 감치한다. 저때 사실은 누가 떨었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 변호사들이 떨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풀려나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네요. 들어보죠.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벌벌 떠는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이하상 변호사, 이 사람의 저런 부적절한 행동을 왜 법원도 가만히 있고 용인하고 있고 왜 변협도 가만히 있고 왜 대법원도 입장 표명이 없나? 제가 어제부터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라든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하상 변호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재판하다 말고 자기 입장을 발표했답니다. 지기현 부장의 재판에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성 요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더니 저희에 대해서 발언한다고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그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법원에 불법이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것이고 법원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용납할 수 없다. 당당히 받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저 얘기가 오늘 지기현 부장이 주재하는 김영현 씨 재판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지기현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에서 제가 이제 눈앞에서 저 부분을 목격을 보셨죠? 했는데요. 네. 지기현 재판부가 어떠한 입장을 물은 게 아닌데 재판이 시작한과 동시에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감치 이슈에 대해서 본인은 이게 법원이 지금 본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집회 같은 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법원의 행위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시작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지난날에 저 증인에 대한 동석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법원에서 사실 이걸 2번 정도 거절을 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데 왜 변호인이 대동이 안 되니까 2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저 소동을 피워서 감치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이상민 증인과 윤석열 증인의 변호사들도 똑같이 왔습니다. 원래 대동이 안 되는데 그런데 소란을 피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김용현 변호인단만 감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지아님도 사실 저기 들어가려고 방청권을 매번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받아서 사실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사님들이 이제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당신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으니 같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조금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들어갈 때에도 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앉아 있으면 되는데 자기 발언 차례도 아닌데 막 자기는 무조건 그 증인과 동석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운운하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거는 형사 피해자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이럴 때 하고요. 그다음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 신뢰관계인인 뭐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석을 해서 그 사람의 의사 무능력을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김영현 씨 같은 사람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 때도 아니고 저 상황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허용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재판장이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 당신이 여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으니 내가 3단계로 얘기하겠다. 첫 번째 경고한다. 두 번째는 퇴장 조치를 내리겠다. 세 번째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감치한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하상 변호사 등등은 우리가 가면 분명히 저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죠. 알면서 그 발언을 일부러 간 거죠. 예,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발언을 살펴보면 자신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2번이나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서 저렇게 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변호인단과 이상민 변호인단은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 감치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 법정을 쭉 보면 오늘날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면 지난날에 벌어진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하. 저는 이게 지금 하나의 전략 전술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재판부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하는 변호인단이 있고 그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하는 변호인단이 있는데 저는 김용현 변호인단 이번에 가장 격렬하게 하다가 재판부의 첫 제지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자, 그러면은 박사님, 왜 저들은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어차피 뻔히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는 변호사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저 버릇없는 이하상은 좀 기본적으로 지기현이 키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앞에 있는 김도 기자가 계속 다녀오셨지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내란 범죄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판사를 윽박을 지르고 증인이 얘기하면 막 고성 지르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판사가 제지해야 되잖아요. 네. 주기현은 왜 그러세요? 제발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계속 길을 버르장머리를 얻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뭐 변호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지랄하면 누가 나쁜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근데 저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해도 주기현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러면 무언가 공감대가 있다. 그게 전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하상 변호사를 또 김용현 변호인단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천 준비하고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그러니까 거의 저 재판에 김영현은 안 보여요. 난리를 치는 모습만 보이는 거고 거의 본인이 투사인 것처럼 옛날 우리 그 운동권들이 재판정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걸 통해서 공천 준비나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유는 이게 지금 거의 막가파식이잖아요 하는 게. 네, 네. 저는 변호인단도 알지 않았을까? 아 김영현은 내가 아무리 변호해도 별로 형량을 줄일 만한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근데 뭐 이건 제가 볼 때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린다면 윤석열이든 김영현이든 정치적으로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이 행위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적어도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에이 모르겠어라고 무죄를 판결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저는 그 순간 사법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전 그래서 이걸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선거운동과 정치 프레임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싸움 때문에 국민의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따지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서 옆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재판 때문이라도. 전 그래서 야, 이 재판정 하나가 완전히 진짜 작사를 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옆에서 우리 김준규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재판부 자체가 진행되는 게 개판 5분 전이라고는 전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매번 가는데 이번 주의 재판의 분위기 양상은 지난날의 개판과 완전히 다른 개판이에요. 심각합니다. 그 전에는 아까 지기현 부장이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님도 오늘 왜 이러세요? 그래도 그 전에는 좀 선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있었던 있었어요. 것 같은데 왜 오늘은 다 이런 식이시죠? 무슨 화를 조금 내는 듯한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제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면 네. 카메라 위치를 찾아요. 이 변호사들이요? 그럼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네. 카메라 위치가 애매하니까 특검팀 쪽으로 책상을 옮기고 싶어 해갖고 어머. 경위가 거기는 특검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나 하고 이 카메라 위치를 찾습니다. 와. 두 번째, 일종의 그 아이돌이 카메라 돌면 거기 눈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 모습이 어필이 돼야 되죠. 중계에 나가는 모습을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지금 변호를 해야지. 뭐. 두 번째로는 지금 감치 이야기 나오는 두 사람이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 말고 이제 저 자유 서울 뭐뭐뭐라고 이런 로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잠깐. 이제 그 변호인들이 중점을 이렇게 맨날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따지는 듯이 했는데 이승수 변호사 있는데. 오늘날에는 서로 눈치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한두 명 이렇게 재판부를 이렇게 항의하면서 치고 나가면 찝쩍거려 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이렇게 눈치를 주면 나머지 김용현 변호인단 3명도 막 마이크 앞에 서요. 그래서 5명이 동시에 떠듭니다. 어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난날과는 다른 부분이다. 그리고 무언가 멘트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계속하니까 재판부가 제지를 나름대로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 그만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방청객에서 이 변호인들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핸드폰의 경고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윙 하면서 또 방청객에서 누가 그걸 또 호응을 합니다. 어머. 그 사전에 서로 얘기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재판이 그동안 이루어진 재판이랑 전혀 다른 양상이다. 차원이 다르네. 네. 그래서 이번 주의 재판은 너무 심각하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 어제 감치가 이루어졌냐를 보면 이게 다른 재판부에 사실 먹히고 있었어요. 이번 주 내내. 지금 제가 이진관 판사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또 정형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네.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진관 판사님 재판 외에 다른 재판들은 이미 다 그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지금 재판 진행 절차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 재판 그런 등등을 네.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백대현 부장 재판도 그래요? 백대현 부장판사 재판을 제가 좀 더 지켜보고 있는데 한상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재판부한테 판사한테 소리를 쳐요. 판사가 왜 마음대로 법리를 해석합니까? 판사가 하지 누가 해요? 세상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검한테도 웃어? 뭐 이런 식으로. 특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웃어 이렇게? 특검 측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부글부글 하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재판장에 제지해달라는데 재판장도 5명에서 막 소리치니까 움짝달싹 못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아니 없어요? 변호사를 나가라 그래야죠. 왜 무슨 음쪽달싹을 못해요? 그거를 못하는 그 게 판사는 왜 있구나.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판사는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자 이제 오전 증인신문을 아예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김용현 변호인단이 이제 승리의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김용현 장관님이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었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어디로 들어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럼 멀리 들어오라는 하늘에서 내려 뭐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죠?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윤석열 피고인처럼 뭔가 특수한 경로라든가 특별한 그런 걸로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자 그래서 이렇게 실랑이를 막 벌여요. 소리를 막 치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재판정에 입장할 때 개고라고 하죠. 수갑. 예. 수갑 찬 모습을 언론에서 중계하지 않는 거로 중계 불허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단은 지금 이를 통해서 계속 원하는 걸 조금씩 얻어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진관 판사를 맞닥뜨렸고 이진관 판사가 강력한 조치를 유일하게 처음한 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를 빨리 얘기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는 이진관 판사처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지금 이해가 안 답답한 가잖아요. 아니 어떤 판사들이 저런 식으로 해요. 나 진짜 변호사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나 저런 꼬락서니를 본 역사가 없어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또 있어요? 지난 엊그제 김건희 재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재판도 우인성 재판부. 예, 네. 우인성 재판부인데 요번에 중계를 2달 만에 처음 했어요. 근데 신원 정보 때문에 앞부분 5분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기현 재판부도 지금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중요한 부분은 삐 처리해서 다 중계재본을 넘겨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편의적인 부분을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가 있고 변호인단이 달라졌습니다. 김건희 변호인단은 같은 사람들인데 네. 김건희 재판 변호인단은 김용현 변호인단처럼 막 세게 하는 변호인단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날 그 모든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명태균 덕분에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하는 건 국민들을 개돼지로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강렬한 그러겠죠. 멘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를 응시하고 내가 짓기 시작하면 옆에 눈치 보면서 같이 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 뭐죠? 그 재판정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상한 뭐 음을 만들어내고 저 왜 김용현이 이렇게 하지 몰랐거든요. 쌍따봉 날리. 쌍따봉한 걸 보면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표시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건 충분히 계획되고 사전에 계획돼서 재판정에서 재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증언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끌게 만들고 이 판을 어떤 자기들의 실체적인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들만 공개되게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판 전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공판 전술에 판사들이 판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한 명의 부장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사법부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농락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농락을 당할 결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농락을 당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사법부의 권위는 뭐 땅에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일단 사법부 권위도 권위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김용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김용현 씨가 변호사비를 안 준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변호사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네. 저렇게 5명의 변호인들에게 변호를 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변호사비를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죠. 근데 김용현 씨는 나는 변호사비를 안 주고 오히려 저 변호사들이 뭐 다른 데서 돈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냥 너한테는 무료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먼저 변호하겠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김용현 씨가 이 변호사들에게 말을 못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기현 재판부 재판할 때 실질적으로 막 어쩌고저쩌고 이 사람들이 또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치니까 지기현 부장도 오늘은 좀 세게 나왔어요.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그러십니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또 막 시끄럽게 떠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를 보면서 김용현 씨가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를 자제를 시킵니다. 허벅지를 긁으면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처음 자제. 그렇죠. 처음 자제는 네. 거죠. 김용현 씨도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에게 옳지 않고 유리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재를 못 하느냐? 내가 돈도 안 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한다 그러면 난 국선 변호사 써야 되는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자기가 변호할 게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 깽판 쳐가면서까지도 이 재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변호인단이 오히려 갑이 되는 김영현을 거죠? 통제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윤석열을 비롯한 이쪽 세력들의 변호인단 자체가 김영현 재판까지도 거의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호인들에게 돈을 준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줬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돈을 안 주고 아마 마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쵸? 말씀하신 거 네. 떠오르는 게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인데 저는 보면서 이게 이념적인 걸 떠나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재판에서 임하고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앞으로 재판부의 판사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들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재판을 합니까? 저 변호사들을 누가 이제 쓰려고 하고. 그러면서 쭉 보니까 생각난 게 지난 헌재에서 제가 그 2달 동안 이런 표현이 좀 뻗치기 헌재 탄핵 때 할 때도 봤을 때에도 김용현이 구속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윤호개인 지지자들한테 떡과 음식을 돌렸던 건 김용현들의 친인척 측근들이었어요. 아, 그 관리한다고 해서 그때 이야기 많이 나왔고 맞아요. 저도 조직적으로 네, 저도 그쪽인 줄 알고 막 자연스럽게 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아니, 합니다. 뭐 주는 거 받아 드세요. 뭐 받아 드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주겠지. 다 열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정치판의 자기들 결집용으로 해서 만들려고 한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다뤘었었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 김용현 변호인단의 뉴스 기사에다가 이제 댓글 도와주기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됐더라고요. 댓글 부대가 지금 동원되는 예. 거 중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하나의 전략 전술로 보인다.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지금 2명만 이야기되는데 5명 전원이 그렇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야, 지금 2명만 시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5명이 막 난리를 치면은 판사도 위축이 되고 거기서 뭔가 말을 못 하고. 근데 저는 판사가 위축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일반 형사 사건이라기보다는 내란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재판부가 매우 엄정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건 판판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판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이 재판의 무게감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왜 이렇게 안 느끼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찌 보면 이 재판을 하는 사람 역사의 법정 앞에 영원히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내란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 수괴 또는 내란 수괴 바로 아래에서 이걸 집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내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 판결 과정이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변호사가 난리치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짓을 본인이 한다는 걸 알면 본인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부 뒤지게 잘해가지고 판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네요. 저도 이해 안 되는 한 부분이 네. 오늘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방청객에서 막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했거든요. 그거를 좀 교묘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끝날 때 휴정 직전에 판사들이 나갈 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도 방청객들이 무리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근데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매번 오는 지지자들이 눈에 익잖아요. 거기 서 있는 경위들. 근데 제지시키려고 벼르고 있어. 경위들은요. 네. 근데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이라는 사람들이 왜 시민들을 막 탄압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위들도 제지를 해야 되는데 판사가 명을 안 내려주니까 어쩔 줄 몰라서 화만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때 그 한성준 부장 재판에서는 네. 오전 재판 끝나고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오후 재판 2시 시작할 때 오전 재판 끝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였었잖아요. 그때 막 자기네끼리 서로 박수치고 난리 났었던 거야. 그렇죠. 김용현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하상이라는 인간이 아니 재판장이 뭔데 그런 거를 지휘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재판 끝나서 너는 나갔는데 너 나간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기 지지하려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응원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러면서 막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너 그렇게 듣기 싫으면 피고인 나갈 때까지 앉아 있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재판장이 그래 거기다 뭐라고 말을 못하고 예 이것만 했었잖아요. 그때 한숨 쉬면서.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제가 엊그제 다녀왔기 때문에. 아니 그 재판부는 얼굴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 말은 안 해도 그 내가 봤을 때는 판사가 사실은 말을 해봤자 얘네들하고는 이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얘네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는 계속 이제 하는 걸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속으로 가만히 막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판부의 표정을 굉장히 주시해서 예. 보는데요. 판사님의 표정이 딱 어떠냐면 그러세요. 눈을 막 그렇게 깜빡여요? 엄청 깜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근데 왜 제지를 못할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 시작부터 소란 피우면 감치시키겠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왜 전혀 컨트롤을 자기 재판인데 하지도 못할까?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게 보이는데 제지를 전혀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의 재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이러한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성진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대장동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네. 선고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극우적인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심하게 할 줄은 모르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점점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말씀하셨던 것 예를 들면 지금 영장 판사 같은 경우도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조희대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안 좋은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지금 재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다 우연일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우연이 아니라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판판이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 자체를 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정도 상황이면 사회적 압력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압력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에이, 다 필요 없어.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가는 건 절대 안 돼.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야 우리 12월 3일 날 사법부에서 내란 문제 관련해서 내부 회의했던 거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걸어 올라오면 그건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번에도 이 상황을 소위 저는 사법부가 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러고 하는 얘기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재판장이 모독을 당했죠. XX 뭐 상판 떼기 뭐 뭣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 동안에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정이 훼손당한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재판관 뭐 그다음에 재판관이 중요한 게 재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판정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봐오셨습니다만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완전히 모독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 쌍욕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서울지법이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 이것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립서비스 아닌가?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하고 또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재판부터 또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런 상황 자체가. 제가 그래서 오늘 짧게 네. 딱 세 가지 정리하자면 2명만 그런 게 아니고 5명이 다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거 변호사도 박탈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법적인 조치라면 가장 좋은 게 뭘까? 한상진 판사 쪽에다가 김용현 변호인단이 재판 기피 신청을 했어요. 다른 재판부에 받고 싶다. 이왕이면 직위원으로 가고 싶다 그랬죠. 직위원 때도 그랬죠. 예. 여기를 이진관 판사로 배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자. 배정을 시킬까요? 그게 문제죠 지금. 그럼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김건희 재판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 감시의 시선이요. 예. 왜 그러냐면 엊그제 보니까 뭐 나가고 싶다 그래갖고 그냥 누워서 들것에서 누워서 듣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지난번에 이준수 씨와 관련된 문자가 공개됐을 때도 어지럼 좀 호소하면서 나갔죠. 호소하면서 나갔죠. 예. 이번에 왜 나갔는지 공개가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윤영호 통일교 그 본부장과 김건희 씨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음성이 틀어지니까 앓는 거예요. 괜히 앓는 게 아니고 명태균 씨 카톡 여론조사 부인해 왔어요. 아 우리도 대선 캠프가 있는데 명태균 씨 걸 우리가 왜 쓰냐. 근데 명태균 씨와 충성하는 카톡 메시지 공개했을 때 머리 잡고 그 다음에 통일교 관련해서 그래프 목걸이를 부인해 와다가
이제 음성 녹취가 나왔어요. 어머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한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음성 녹취가 나오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김건희의 음성 녹취가. 예. 그러면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통일교 교인들 입당 비례 김기현 여기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이거 중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민의힘 쪽 패널들 같은 경우 쉴드 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 관련해서 왜 별건 수사하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김기현 부인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대표. 김건희가 정당법을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고 또 특검법에 별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김건희 씨한테 간 카드에 보면 큰 힘이라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걸 수사를 안 한다? 별건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건이 만만치 않겠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그 권성동 문제 관련해서 뭐 10,000명인가 30,000명인가 얘가 나왔던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이 되게 되면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빼박이면 해산 사유 하나가 더 얹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 갖다 계속 실드를 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김건희 재판 쪽과 관련해서 계속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분 뉴스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오늘 김영현 변호인단은 또 이 검찰이 이 진정성립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에게 이제 확인하는 자리에서 뭐 녹음 틀고 뭐 하고 뭐 보여주고 이제 이러니까 또 난리를 치면서 특검도 감시시키라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성립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국회 경비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경찰이 증인들을 들어가서 예,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제 입증의 취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화 녹음, 당사자의 통화 녹음을 재확인을 시켜주는 자리인데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사실은 원래 변호사랑 동의하에 양측 동의하에 진행되거든요. 근데 막상 다음 날 가면 언제 우리가 동의했냐?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거짓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이유를 대던 될 수 있는 건 다 됩니다. 오늘도 오후에는 또 뭐였냐? 아니 조지호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경찰청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갖고 또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시민관이네. 이 명칭이나 존칭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생략하죠. 네. 왜 그래 이게 왜 웃기냐면요. 김용현 변호인단은 뭐라고 그러면 하냐면 야 특검들 보십시오. 이재명 하명 받았니? 아니면 서영교가 지휘하냐? 뭐 시다발이 이 하러 반말과 나가고. 이런 걸 섞어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걸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아 재판부 특검도 감치시켜 주십시오. 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감치 다 받을 만한 뭐 특검이 뭐 하냐 해야지 그렇지 실질적으로 김영현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우선? 30초만 그냥 하시죠. 네.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장님께서 아니,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변호인의 지휘- 주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더 날이 서 계세요. 이게 뭐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조용히 해. 저게 무슨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증인들 불러가지고 다시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고 증인에게 조사받은 것도 이거 네가 그때 말한 거대로 적혀 있느냐 이거 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립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에 너에게 이런 거 틀어주면서 보여주면서 했지? 맞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니네가 또 인정 안 하니까 한번 들어야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지네가 인정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감치를 시키라니요. 그러면서 특검한테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검사들이 아니 지난번에 동의해놓고 이걸 또 틀어라 말아라 니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판사한테 그러면 판사님께서 소송지휘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하고 싸우기 싫고 나는 판사의 소송지휘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검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소송 지휘에 따르면 감치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판사님이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걸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도대체 왜 이러냐. 판사가 얘기를 해줘야지 왜 지금 저 변호인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지휘를 자기네 말을 들으라고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비웃으면서 아까 보셨죠?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한 번만. 희덕거리고.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우리 PD님. 나 정말 30초만 그냥 하시죠. 네. 저희는 재판장님의 지휘에 따르지 변호인의 지휘에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장님께서 아니,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변호인의 주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저기서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거는 30초만 하세요 그거예요. 그렇죠. 김용현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검사한테 너 30초만 말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왜냐면 영상 여러 개가 있는데 특검 측은 이 진정 성립은 이게 이제 기소 자체가 네. 본인들의 입증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틀어내는 게 맞는데 편의상 짧게 그냥 틀겠다라고 지금 배려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앞에부터 네. 틀어야 되는데 틀면 또 시간이 질질 끌어지고 그거 네, 가지고 또 난리를 그렇죠. 치거든요. 저 사람들 개난리 치는 게 특성이거든.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판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러면 짧게 잠깐만 하겠다. 어차피 니네는 만약에 우리가 길게 청구하지 않으면 또 이거에 증거는 있냐 없냐 난리 칠게 뻔하지 않냐. 사실 우리는 다 틀고 싶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또 못 틀게 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그렇죠. 거예요. 30초만 틀라고. 자기가 뭔데? 그러면서 본인들은 2시간짜리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좀 거. 그리고 쥐들은 감치도 안 됐으면서 그러면 와서 감치해달라고 얘기하고. 막상 이제 증인이 나오면 신문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네.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증인이라고 하면 그 이미 포렌식 자료를 경찰들이 갖고 있는데 검찰들이 왜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달라고 해서 필요해서 드렸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 아니 검사들이 압박해서 준 거죠? 아니 맞잖아요. 저라면은 싸웠을 것 같은데 아이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러냐? 자기라면 싸웠을 텐데 저항도 못한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증인에게.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가 이건 다 유도하는 겁니다. 몰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는데, 거기 국회는 통제하고 용산을 왜 안 보냈냐고 하는 건 검사가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인신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들이 지금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네. 따지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검 측이 딱 한마디예요. 재판부님, 이거 기록 요청합니다. 지금 변호인 측이 검찰 조서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건 검찰 조서가 아니고 경찰 조서입니다. 우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조서인지 경찰 조서인지도 안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 맡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란 재판은.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암 생길 거예요. 저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해가 되냐? 우리 국민에게 일단 첫 번째 해가 되고 지금 열불내서 못 봐주겠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판사의 뭐 권위, 사법부의 뭐 신뢰 이런 건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김영현이라고 하는 저 피고인에게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저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느냐? 저 개난리를 외치고 있느냐? 자기네들 얼굴 팔고 자기네들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여기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판에다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더 정말 큰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건 또 있어요? 이 문제가 말고 네. 또 뭐가 그렇게 있어요? 많습니까? 그 재판정.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이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그 네. 저기 지지자들. 김대호 기자도 알아보고 강지호 기자도 알아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이 휴정이 잦아져요.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럼 딱 눈이 마주치니까 그러더니 휴정 때마다 제 옆으로 한 칸씩 옮겨와요. 무서워라. 한 번에 오는 것도 아니야. 이 자식들이 죄송합니다. 한 칸씩 옮겨 휴정 때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제 뒤에서 막 들숨날숨을 쉬는데 압박을 계속하는 거, 단계적으로 네. 하는 거. 어떡하냐. 호의가 필요하겠네. 잠깐 헬멧 쓰고 들어가셔야겠네요. 거기. 그래서 열심히 적죠. 내란 놈들 또 난리치며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타이핑하면서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법무가 됐든 법사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감찰관을 꼭 붙여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두 명의 기자, 특히 이름도 없는 이 언론에서 고생하고 들어가서 정말 온몸으로 이 재판을 생중계해주고 있는 이 기자들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제가 진짜 쳐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우냐면 맨 처음에 스픽스에서 재판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아무도 몰랐던 건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개판이거든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 이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재판도 뭐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진짜 작은 거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공개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기자 정신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최근에 또 매부쇼도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힘들이
어찌 보면 내란 재판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한 힘 중에 하나여서 진짜 대단한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는 좀 죄송스러운 것 같고요. 아니 받아도 돼요. 받을 만하니까.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안 좋은 힘든 이야기만 전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솔직하게 이제 처음부터 쭉 본 입장으로서는 이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비판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겁니다. 엥? 좋아진 그나마 거예요?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전에는 중계도 없었고요. 덧셈 특검법 발의됐을 때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고 지금 지금도 해석을 해요. 법을 갖다 자기들이. 그래 지금도 사실은 일부 재판에서는 앞부분만 또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근래 느끼시겠지만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나 네, 이런 데를 나오고 통해서 있어요.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과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제가 이제 사실 단독 할 거는 줄어들겠지만 이 자체가 진짜 지대한 영향이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되면 대부분 결론을 낼 건데 네. 오늘날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중형 무거운 중죄가 내려질까? 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올바른 길로 이끌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니나 또 겸손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네. 저희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스픽스와 이분뉴스가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네. 규정할 필요가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역전형사들. 잊지 여기서 마세요. 시작했지. 예,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자, 감치 집행이 불발된 뒤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이하상, 권유현 변호사 등등에 대해서 법원이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변협은 가만히 있냐, 왜 대법원은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계속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드디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후에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서 주접 떨지 마라라는 내용의 혹은 제목으로 썸네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재판부를 모욕하고 막말했던 이런 변호사들 앞으로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하상 씨는 변호사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이하상 씨는 어제 자기가 출연했던 그 유튜브에 거기에 얼굴 팔린 사람들 앞으로 다 진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나에 대한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짓을 멈춰라 이랬어요. 법원이 뭐 신원을 왜 불법적으로 확보해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확보하면 되는 거죠. 예. 이러니까 서울구치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장님, 피고인들이 혹은 피의자들이 자기의 이 신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전부 다 계속해서 집행 안 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정신들 좀 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뭐 다음 주에 이진관 부장 또 재판이 있겠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를 한번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인해 볼게. 일단은 사실 이번에 난리가 났던 것도 한덕수 재판에서 네. 증인으로 김용현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다음번에 또 마주할 일이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재판을 저희 이브뉴스 강주 김대 기자가 다 나가니까요 소식 한번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저 이진관 부장판사 그 재판 때문에 재밌어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고등학교 선배와 후배잖아요. 지금 핵심적인 사람이. 근데 김영현 같은 경우는 그 어디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 맘대로 군대를 보냈다고 윤석열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볼 때 반란범의 수괴처럼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인형은 뭣도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얘기했다고 본인이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아마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을 해서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미 약간 균열이 있는 아 게 그래요? 이게 잘 살펴보면 다 나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정말 나쁜 게 본인들 살고자 남을 다 팔아요. 아 다 그래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상민 증인 같은 경우도
한덕수가 반대하는 걸 전 못 들었는데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반대를 했대요. 최상목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 측이 딱 제시를 합니다. CCTV를 제시하면서 아니 본인 13초 들어갔다 나왔는데 뭘 반대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재판에서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냐? 특검이 갖고 있는 계엄 당일에 CCTV 전체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한덕수 자기도 반대했다고 하는데 계엄 먹고 한참 이렇게 보고 있죠. 자기네끼리 웃으면서 네. 4명, 한 명만 더 부르면 돼. 4명만 더 부르면 돼. 이거 했잖아요. 언제 반대를 했어요? 자기네끼리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 그렇죠. 쳤고. 그러니까 그 CCTV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판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현에 대해서 윤석열이 펄쩍 뛰었다면서요. 왜 너 군대 보냈냐고. 아니 게다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은 소리지 그게. 윤석열은 김용현한테 모든 걸 다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말렸는데 저 인간이 내 말도 안 듣고 막 군인을 보내가지고 여인형은 멍청한 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여인형도 내가 안 그러라 하지 말라고 내가 막 야단을 쳤는데 이러면서 계속 뭐라 또 하잖아요.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강희구도 자식이 너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그 약간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난 게 윤석열 변호인단도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약간 재판에서 유리한 고점을 가져가려는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해명하려고 그래요. 무슨 해명? 아이 실장님 그때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김성훈 차장이랑 통화하다가 얼떨결에 이야기 나와서 김성훈 차장이 나한테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을 보고 체계를 패스한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 틀어진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 그거를 해명하는 자료를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은 꼭 강제구인을 꼭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피고인도 나와서 거부권 쓴다고 그랬어요. 그냥 30분 지나니까 근질근질한지 또 갑자기 입을 막 열어요. 그렇죠. 거부권 못 써요. 그 사람은 답답해서 네, 될 거부권 거예요. 못 써요. 자, NR7672님께서 이하상 외 4명 이름도 알려주세요 그러셨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요. 변호인들 이름을 알려드립니다.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이기정, 노종래, 김지미.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이기정, 노종래, 김지미 6명 나왔습니다. 네. 김지미 그분은 되게 유명한 탤런트. 약간 살짝 변호인단의 변동이 있긴 한데 대부분 고정되는 멤버가 많습니다. 네. 그 5인방들이 이제 계속 설레발치고 다닌다 이런 거죠 지금 핵심적으로. 답답합니다. 자, 답답하지만 우리가 계속 답답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해서 판사님들이 증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는지를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김용현 재판이 저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용현 좀 있으면 구속 만료가 그렇죠, 옵니다. 12월 24일 날이 만료입니다. 그 전에 빨리 특검에서 영장 추가 청구해서 이 인신,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언제 할지 특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송은희님이 대우 기자님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고맙겠어요. 자, 근데 빨리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영장 기각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뒤에 좀 남아 있었어야죠. 그 일반 이적죄가 지금 추가로 기소돼서 재판하는 것이 형사 36부 이정엽 재판부거든요. 그 재판부가 아직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그 재판부에다가 이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기각을 해버리면 재청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여튼 좀 특검이 좀 약간 느릴 때가 있어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태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특검은요. 돌아간 놈들도 많고. 사실은 특검은요. 열심히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민주당과 이런 데서는 검찰개혁 한다면서 우리를 막 너무너무 안 믿고 우리한테 너무 막 비난을 많이 한다.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뭐가 있겠냐. 우린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특검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끝내고 그쵸? 싶은 힘들어하죠?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내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것들 기소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안 하죠? 쪽은 더 많고, 근데 아직 기소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일단락 재판이 마무리되면 그거에 기소가 쏟아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끊고 싶어 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또 판판이 또 영장 기각당하고 이런 상황이 네. 되니까 신병 확보도 안 되고 조사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힘든 저는 건 알고 네,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건의 특검해 갖고 새로 만들어서 또 새로 시작해야 만들어줘야 된다고 돼요.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제 특검들은 뭔가 우리들을 조금 인정해주는 줄 알고 처음에 특검에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계속 열심히 해봤자 지금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텐데 그래봤자 또 재판 결과 안 좋으면 우리만 또 욕 얻어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요거다 먹을 걱정을 먼저 한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건 되게 역사적인 어떤 수사잖아요. 따지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네. 것도 열심히 해주십사. 네.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는 건 특검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좀 더 빨리 과단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지금 자기네 구성원인 판사, 이 독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판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왜 조용히 있냐. 대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1점 만점에 0.21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1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빨리 그만두게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여기 지금 그 보니까 새로 들어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5급 이하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보니까는 네. 4,300명 정도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죠. 0.2.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너는 그래 그냥 그 직을 할 만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아니었고. 관리자 적합성을 묻는 평가에서 0.21점을 받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 입법권 견제 여부에서는 0.2점. 국민 기본권 향상 여부에서는 0.2점 받아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인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앞권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등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양반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거짓말하는 게 등장하니까 야 이렇게 저런 얼굴, 그러니까 아주 뭐 얌전하고 성실한 얼굴을 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했구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37에서 0.38 뒤에서 2등을 하셨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원 직원 3,016명 가운데 약 78%가 아니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결과를 법원 노조에서는 17일에 법원 행정처에 보냈고요. 법원 행정처는 24일 날 대법원 앞에서 이 법원 노조들이 이 결과를 낭독하고 발표할 거거든요.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좀 부끄럽게. 아니 이게 제가 좀 정확히 모르는데 무응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78%가 아니라고 했으면 20% 벽이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운영 수행평가에서 20% 깨지는 순간 그건 레임덕을 넘어서 국민들이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법원에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자기의 최애 상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 스스로도 조희대를 데리고 있었다가는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적어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만두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안 그래도 어제 그 나경원 관련된 네, 재판 네. 스트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심 선고를 봤더니 국회 선진화법에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하는데 황교안, 나경원 400만 원에 딱 걸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유를 쫙 살펴봤더니 그 이유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지난 총선 지선 때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심판을 받아서 죗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법원이 무슨 아니 죄질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무슨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들이 죗값을 치렀다라는 내용이 왜 들어갈까? 저는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도가 하락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재판 보도자는 거 나온 거 보니까 네.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그래서 뭐 저렇게 판결문을 써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될 행위를 통해서 적어도 그 내부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형량까지 할 수 있다고 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판사 얘기는 아니 니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니까 내가 거기에 그거 갖다가 양형에 참작을 해야 되니까 난 너희들의 국회의원직을 절대 자를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입법 취지를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가 입법부의 독립성을 갖다가 완벽하게 판결로 깨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검사들 겁난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를 안 해, 이것들은. 승질나게. 그잖아요. 시원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이 새끼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검사들 중에서. 그럼 그러니까 사회 나오면 다이다이 어차피 나이로 치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는 부적절하니까 그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실은 이 감치 사건 이후에 조금 태도를 달리하고 오늘은 또 이 변호인들에게 조금 뭐라 하는 장면까지 사실은 중계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이게 저는 감치도 있겠지만은 그 본인에 대한 압색이 영장이 발부된 거, 특히 이제 택시 앱 그 이용 내역 이 확인이 되는 것하고 실제 술값이 300만 원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당시 업주의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실제 지기현 판사의 이런 행동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원에서 했던 윤리감사에서는 술값이 17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 170만 원도 지기현 부장이 와서 앉아있다가 나간 다음에 나온 거라서 실제 인당 100만 원이 인당 안 100만 원은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술값이 300만 원 이상이라 그러면은 3명으로 나누더라도 일단 100만 원은 넘으니까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번에 압색에서는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것만 허용이 됐지만 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앞으로 또 재청구한다 그러거든요 공수처에서.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택시 이용만 지금 네, 택시 휴대폰이랑 앱, 카드 앱, 내용은 예. 다 기각이고 신용카드 이런 거. 예. 근데 앱도 보니까 사실 뭐 카카오 택시 서버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불명확한 것만 허용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압수수색 안 해도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수처에서. 그쵸, 뭐 그게 뭐가.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요청받아가지고 받으면 건데, 전 저것도 다 지금 도망가 구멍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110만 원이고, 그러니까 뭐 법 위반도 아니고, 그다음에 직무랑 관련성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볼게요. 그래놓고 영장 청구하면 압수영장 청구하면 그거 딱 기각시켜버리고 계속 질질 끌고 있다가 공수처가 뭐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니까 그래? 그러면 요거는 살짝 해줄게라고 하면서 그 살라미처럼 조금씩 이런 시간 끌고 이 상황 지나가게 되면 에이 뭐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이나 자기 식구들 감싸서 하는 행태를 보면 저들이 얼마만큼 특권의식에 쩔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을 특수한 계급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우리 헌법에서 위반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는 특수계급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이들 스스로가 그런 성역을 쌓아왔고 그 성역을 방어하기 위한 지금 지대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기득권 카르텔과 우리 진짜 평범한 시민들이 진짜 또 한 차례 거대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할 때 사실 네. 택시를 본인들이 안 타가잖아요. 태워서 보내주거든요. 보통 그렇죠. 택시 기사한테 5만 자기가 원 안 주고. 부른단 말이야, 자기가. 네, 자기가 안 불러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택시 앱도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업주로부터 300만 원 이상의 그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진술만 받았겠습니까? 그때 택시 우리가 불러줬습니다. 그때 택시 비 얼마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저것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지기현 부장에 대한 압색이 아주 국한돼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실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아마도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씩 공수처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 또 그렇지 않은 행태들이 답답하죠? 다 네, 맞습니다. 확인되고 또 내부에 또 네. 그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 네. 자기가 다 알면서도 자기가 변호해놓고도 예를 들면 모른다고 입을 딱 잡아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찌 보면 또 이런 자기의 수사 내용 이런 거 가지고 또 딜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에 따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를 폈다고 우리 보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재판이 1심 선고가 제일 먼저 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여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 반전이 다음 달부터는 그렇죠. 한번 있지 않을까 유추해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이 됐나요? 뭐요? 한덕수. 그건 됐죠 이미. 저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저는 그게 신의 한 수다. 진짜 이진관 부장판사가 가장 잘한 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꾼 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잘했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상민 씨가 와가지고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한덕수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씨가 나와가지고 나는 내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 이러면서 80번을 증언 거부를 말했어요. 선서도 거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재판도 하잖아요. 이상민 씨 재판. 그죠. 그 이상민 씨 재판에서는 그 관련자들을 다 또 자기 증인으로서 신청했어요. 자기네가. 그러면 거기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온 사람들이 또 똑같이 자기처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네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니까요. 이거를 특검이 오늘 지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시간 끌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이상민 변호인단도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이랑 거의 겹쳐요. 그렇죠. 겹치죠. 예. 이게 지연 전술인 것 같아. 자기 구속 만료될 때랑 이쯤을 구속 만료랑 지금 영장 이 때를 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오늘 그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한 이 상품 좀 신경 써서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30단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644-1226, 1644-1226으로 전화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성실히 답변해 드립니다. 또 그리고요. 전라도 김치 맛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육수부터 양념에 들어가는 모든 속재료까지 신경 쓰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내산 전라남도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한 깨끗한 절임 배추만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감칠맛 넘치게 정통 남도식으로 준비한 김치 속 김장 양념을 아주 맛깔나게 버무려서요. 당일 만든 김장 김치를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립니다. 맛보기 김치 1kg에 15,000원, 10kg에는 엄청나게 할인해서 64,000원, 20kg에는 122,000원에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립니다. 공동구매 행사기간 한정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번 서둘러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생생한 재판 후기 들어봤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적 대응한다고 했고요. 이미 김경호 변호사 등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이하상 등등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감치 처분의 효력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지만 시켜놓은 거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법정 모독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원도 꼼꼼하게 따져서 아마도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을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건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변협이 보니까 영구제명, 제명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네, 돼 있다고 변협도 할수 변협 차원에서 있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협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예, 김정욱 협회장님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좀 제대로 이 사법부의 권위가 살 수 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